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률 3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3권에서는 훌륭한 국가는 어떤 정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직후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다음으로 도리에이스족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 다음으로 도리에이스족의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얻어낸 국가가 주목해야 할 요소인 자유, 지혜, 우애를 지닌 국가는 어떤 정체인지 살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각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면 아테나이는 대홍수 이후 초기 사회에서 현재의 사회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사회 구성원들의 특징과 초기 사회 입법, 정체를 살피게 됩니다. 자연재해 이후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점차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건을 거쳐 도리에이스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테나이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찾기 위해 도리에이스족의 사례를 살피게 되고 국가의 흥망성쇠의 포인트로 자유, 지혜, 우애, 절제를 짚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테나이는 자유, 지혜, 우애, 절제를 지닌 국가는 어떤 정체를 지니는지를 살피게 되고 이에 따라 전제 정체와 민주 정체가 적절히 혼합된 것이 이상적인 정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테나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클레이니아스는 자신이 입법을 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가상의 국가를 세워 입법을 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도움도 주고 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자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모임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한 아테나이는 올바른 국가와 정체, 입법을 알기 위해서 정체의 기원을 살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테나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초기화된 상태를 가정하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테나이는 대홍수가 나타난 상황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산속에 살던 소수의 인류만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도시는 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술과 문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문화가 사라지면서 문화의 산물인 고상함과 수치심, 천박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순박한 면이 있었는데 식량 자원도 풍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욕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악덕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 유덕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홍수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들은 산 밑으로 내려가길 꺼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교류가 적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일이 드물고 반가운 일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전쟁을 할 이유가 굳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고매한 성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소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소박하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고 따라서 남을 깔보는 오만한 태도가 없었으며 불의를 할 이유도 없었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굳이 서로 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나 사람들끼리 분쟁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순진하였기에 신이나 규율에 잘 따르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사람들은 현재보다 미덕을 갖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입법을 하기 위한 문자도 없었을 뿐더러 굳이 입법을 할 이유도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전제정체였다라고 하는데 가족이라는 집단이 한 사람의 연장자의 규율을 중심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전제정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규율을 가진 집단끼리 만나다 보니 규율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올바른 관습, 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고 따라서 입법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입법자는 통치자 임명과 관련해서도 제도를 고안했고 통치자가 임명될 때까지 공동체를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대홍수를 겪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평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여러 도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시들이 나타나면서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카이오이라는 집단이 트로이아를 포위하고 함락시킨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오이족의 주도 세력은 트로이아에서 10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본국에서 다른 주도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이 돌아오자 주도권을 내주기 싫었던 새로운 지도부로 인해서 기존 지도 세력이었던 군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망명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레이오스라는 사람에게 모여 다레이오스의 이름을 딴 도리에이스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도리에이스족은 세 국가로 나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라케다이몬입니다. 이 세 국가는 처음에 각 국가 간의 통치자 간에도 그리고 통치자와 피치자 간에도 서로 협력하고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가 법률을 위반한다면 다른 국가들이 그 나라에 맞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경제적인 면에 대한 입법을 할 때 사람들의 저항이 적어서 입법을 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분배를 할 때에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도리에이스의 세 국가는 아시리아 제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로이아가 함락됨에 따라 헬라스인들, 즉 도리에이스족에게 원한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도리에이스의 세 국가는 군대를 통합하기로 맹세하였고 이로써 그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라케다이몬을 제외한 두 국가에서 동맹을 저버리게 되고요. 그에 따라 라케다이몬은 두 국가와 여전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동맹이 잘 유지가 되었다면 도리에이스의 세 국가의 군사력은 무적이었을 테지만 동맹이 끊어짐에 따라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테나이는 훌륭한 것을 가졌지만 제대로 다룰 줄 몰라 손해를 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동맹을 저버린 두 국가가 훌륭한 것이 훌륭하게 쓰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아테나이는 아무거나 바래서는 안 되고 훌륭하고 좋은 것만을 바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훌륭하고 좋은 것을 알아보고 분간할 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앞서 클레이니아스와 메길로스는 미덕 중에서 용기, 국가에서는 전쟁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아테나이는 다시금 미덕 전체, 그 중에서도 지혜와 지혜에 대한 사랑을 주목하고 입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성이 결여되면 부적절한 것을 기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처럼 국가의 쇠퇴는 인간사에 대한 무지, 즉 무엇을 추구해야 맞는지를 역사를 통해 분석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므로 국가는 이러한 무지,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에게는 권력을 줘선 안 되고 계산에 능하다고 해서 권력을 줘선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훌륭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계산에 능한 사람은 늘 훌륭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테나이는 곧 내란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내란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리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배자의 권리로 인한 현상이 아니고요. 지배자가 지나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에이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두 국가가 쇠락한 이유는 왕들이 탐욕스러웠고 그에 따라 정해진 법과 맹세를 무시하고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함에 따라 지나치게 권리를 행사한 꼴이 되어 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균형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아테나이는 말합니다. 도리에이스의 경우 왕들이 균형을 중시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입법자는 균형을 중시하며 입법을 하고 불균형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즉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왕을 둘러 놓거나 그 다음으로 원로원을 마련하여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 권력을 갖게 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테나이는 이러한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없다면 불균형으로 인해 국가가 쇠락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테나이는 이상적인 국가는 자유를 존중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국민과 정부 간에 서로 우호적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자유와 지혜, 우애를 중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테나이는 과연 그런 국가는 어떤 국가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체는 크게 전제정체와 민주정체로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 전제정체의 극단은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고 민주정체의 극단은 아테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정체들은 이 두 정체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이는 어떤 정체가 지혜, 자유, 우애를 모두 지니려면 전제정체와 민주정체가 공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정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와 아테나이 같은 경우는 전제정체와 민주정체를 고루 갖춘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테나이는 페르시아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라고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테나이는 키로스 치하의 페르시아를 살펴봅니다. 키로스 치하의 페르시아는 자유와 예속이 적절히 혼합되었는데 피치자, 즉 백성을 예속하면서도 그들의 자유를 보장했고 평등하게 대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피지배층인 사람이 지혜에 따라 조언을 하면 지배층은 그 사람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그것을 존중해줬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존중에 피지배층은 지배층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호감으로 인해서 지배층에게 헌신적인 태도로 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키로스의 페르시아는 번창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키로스의 아들인 캄비로스의 치하의 페르시아에서는 이런 번창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캄비로스가 아버지나 주위로부터 페르시아식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여자들의 교육, 즉 부유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즉 여자들이 캄비로스를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며 특별한 존재로 키우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칭찬만 듣고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아들들은 키로스가 죽자 두 아들 중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난폭하게 권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은 다레이오스 외에 6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테나이는 다레이오스를 살피는데요. 다레이오스는 왕자도 아니었고 사치스럽게 양육되지도 않았으며 제국을 정복했을 때 토지도 각기 분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페르시아인들에게 약속한 공납을 법제화하는 등의 배려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보장하고 돈과 선물로 페르시아인들을 편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인들은 다레이오스에게 우애와 협력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레이오스의 아들들 역시 사치스러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캄비로스처럼 비슷한 불운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페르시아에는 훌륭한 왕이 없었는데 이는 잘못된 교육 탓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테나이는 페르시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권력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대상이 지도자가 되게끔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절제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권력을 절제하며 적절히 사용해야 지혜롭고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아테나이는 말합니다. 그리고 아테나이는 국가가 중시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혼의 절제가 있는 것이 제일 으뜸되는 것이고 몸의 절제가 있는 것이 그 다음이면서 재산과 재물의 절제가 있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국가가 혼의 절제가 아니라 재산과 재물을 중시한다면 부적절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테나이는 페르시아가 부를 중시하는 상황, 즉 전제정체가 강해진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제정체가 강해지면서 민중은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이로써 지도층과 민중 사이의 우애와 연대감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애와 연대감이 사라지면서 통치자는 더더욱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게 되고 따라서 도시와 우방국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입법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미 민중은 정부를 위해서 싸울 마음이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수백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전쟁에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페르시아 지도층은 용병과 외국인 부대를 고용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안위를 맡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페르시아 지도층은 돈만을 중시하는 정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못 다스려지는 국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라고 합니다.
곧이어 아테나이는 아테나이의 사례를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정치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아테나이는 부유함에 따라 통치하는 과두정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당시 아테나이인들은 경외심이 있어서 법에 복종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군이 공격을 해오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더 의존하게 되면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은 다레이오스였는데 페르시아 장군 다치스에게 아테나이를 정복하고 노예로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다치스는 에레트리아를 먼저 정복하고 아테나이도 곧 에레트리아처럼 정복당할 것이라고 전언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테나이는 주변국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도움을 요청한 국가 중에 라케다이몬 외에는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아테나이는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다리우스 이후 페르시아가 다시금 공격해오려고 하자 아테나이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페르시아 침공 때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은 자신들과 신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에서 다시 의기투합하게 된 아테나이는 페르시아에 대항하게 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필요하다고 아테나이는 말합니다. 만약에 경외심이 없었다면 아테나이인들이 서로를 지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경외심은 수치심을 알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테나이인들이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떠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랬던 아테나이는 민주정체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테나이는 이 과정을 살피게 됩니다. 초기 아테나이인들은 자진해서 법률의 노예가 되었고 시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시가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판단하고 시가를 만들 때 규정을 어기려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가의 규정을 어기는 시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들은 즐거움을 중시하며 시가의 규정을 파괴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고 정확한 판단 기준은 듣는 사람의 즐거움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은 점차 자신만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들에 맞지 않는 것을 배척하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청중지배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청중지배가 시가의 한정에서 나타난다면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청중지배가 나타나 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점차 뻔뻔해지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어른의 충고, 법, 통치자의 지시, 신의 규율, 사회적 규범들을 무시하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아테나인이 봤을 때 티탄족의 모습과 닮아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와 아테나이의 사례를 볼 때 극단적인 전제 정체와 민주 정체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체 모두 공통적으로 전제 정체와 민주 정체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크게 번창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아테나이는 올바르고 훌륭한 국가의 요소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결론이 올바른 결론인지 살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클레이니아스는 이런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는 자신은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상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생각하고 입법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법률 3권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 4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